자, 이번 시간은요, 교재 76페이지, 77페이지입니다. 바로 3번 보게 되면 부부 연계 중에서 세 번째, 영속성입니다. 영속성은요, 토지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더라도 소멸되지 않는 특징입니다. 즉, 영구 무한한 특징입니다. 영속성. 이를 다른 말로 내구성. 내구성은요, 효용가치가 오래가는 재화를 말해요. 또는 불변성, 변하지 않는 성질이죠. 불괴성은요, 파괴되지 않는 성질입니다. 모두가 같은 표현이고요. 자, 그러면 영속성 하게 되면요, 이렇게 개념을 한 번 더 떠올려 볼까요? 영속성 관점에서 동산과 부동산 비교합니다. 동산은 크게 3단계를 거치는데요. 가장 먼저 필요하니까 취득합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샀어요. 다음에 운영 단계죠. 열심히 사용합니다. 스마트폰은요, 뭐 한 3년, 5년 쓰다 보면요, 수명이 다합니다. 언젠가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언젠가는 소멸하게 됩니다. 소멸 기능입니다. 얘가 똑같은 말로 유한성입니다. 동사는 반드시 소멸 기능이 있다. 부동산은요, 취득하죠. 운영합니다. 영속성 때문에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멸 기능이 없습니다. 얘가 바로 영속성입니다. 그러면 소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소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기능은 뭘 넣으면 될까요?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동산에 투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요, 소멸 기능이 아니고 투자 기능입니다. 한 번 투자하면요, 수익이 계속 발생하니까요. 얘가 바로 영구적으로 가치 저장 수단 기능을 가집니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소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영속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2번요. 파생 특징 봅니다. 기억번. 토지는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밑줄 하세요. 유용성을 영속적 밑줄. 그러니까 쾌적성, 수익성 이것들은 모두가 영속적입니다. 계속 발생하죠. 니은번 중요합니다. 토지의 감가상각 적용을 배제시킨다 밑줄 하시고요. 그러면요, 감가상각 앞에다가 물리적 넣어주고요. 정확히 말하면요, 물리적 감가상각 적용을 배제시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영속성 때문에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 감가상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원칙이에요. 토지는 소멸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감가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물리적 감가. 그럼 얘가 원칙이면요, 예외도 있어야지. 예외. 예외까지 이해해보죠. 주로 감가 또는 감가상각은 어디서? 감정평가에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감가의 종류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물리적 감가가 있어요. 다음에 기능적 감가가 있고요. 다음에 경제적 감가가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토지에 물리적 감가가 되면요, 토지가 물리적으로 형상이 나빠요. 지세가 안 좋다. 또 뭐 지질 등이 안 좋다. 뭐 집안 등등 이런 것들이 모두가 물리적 감가가 됩니다. 예를 들면 도로가 있어요. 자, 이런 땅이 있습니다. 꽉 막혔네. 무슨 땅? 맹지. 얘가 뭡니까? 형상이 안 좋다 이 말입니다.
맹지는 가치가 정가됩니까? 감가됩니까? 감가돼요. 그래서 맹지감가. 그러니까 토지가 감가되고 있잖아요. 이거 바로 물리적 감가가 돼요. 평지가 있어요. 아주 높은 땅이 있다. 평지보다 고획지, 높은 땅은요, 그만큼 가치가 정가합니까? 감가합니까? 감가되겠죠. 바로 고획지 감가. 지세가 안 좋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물리적 감가가 됩니다. 다음에 토지의 기능적 감가예요. 예를 들면 토지와 건물이 있습니다. 얘가 무슨 부동산? 복합부동산.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요. 이 건물은 수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오래되니까 30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노후화됩니다. 건물은 노후화되는 만큼 감가가 돼요? 안 돼요? 감가되고 있잖아요. 자, 건물이 노후화된다. 낡은 건물이 되는 만큼 낡은 건물이 토지에 그만큼 부담을 줍니다. 따라서 낡은 건물 때문에 토지 가치가 그만큼 부담이 되고 토지 가치가 하락한대요. 얘가 바로 건부감가예요. 따라서 건부감가하게 되면요. 낡은 건물 때문에 토지에 부담을 주더라. 그래서 이렇게 토지가 감가되고 있잖아요. 즉 낡은 건물 때문에 토지의 기능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기능적 감가가 됩니다. 다음에 경제적 감가는요. 주로 외부 환경을 말해요. 외부 환경에 따른 감가를 가리킵니다. 그럼 예를 들면요.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좋죠. 도로면에 붙어 있으니까 아주 좋아요. 이것만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감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 큼직한 교도소가 생겼대요. 땅가 뚝 떨어지죠. 바로 외부 환경이 안 좋다. 경제적 감가가 됩니다. 토지도 얼마든지 예외적으로 물리적 감가, 개념적 감가, 경제적 감가 모두 생길 수가 있다는 말이 되고 예외가 됩니다. 자, 결론. 원칙적으로는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 감가는 적용 배제가 된다.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디귿번요. 영속성으로 인하여 활동은 밑줄 하세요. 장기적 배력 밑줄. 그리고 장기 동그라미. 부동산은요. 장기, 특히 장래가 중요합니다. 장래가 중요하다. 장래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죠. 후보지 이행지 들어보셨죠? 후보지 이행지는요. 용도가 바뀌는 땅이잖아요. 이렇게 용도가 바뀐다면요. 현재가 중요해요? 장래 용도가 중요해요? 장래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장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리얼본 보게 되면 가격 재원칙 가운데에서 밑줄 하세요. 예측의 원칙 밑줄. 장래는요. 잘 예측이 됩니다. 장래를 잘 예측하자. 지난주 기억납니까? 특히 후보지 경우에 후보지요. 한 번 사고 두 번 사니까 1억이 얼마가 되더라? 두 번 사니까요. 자, 6억이 되고 5번이면 30억이 되고요. 예. 후보지 두 번 들어가면요. 1억이 30억 가까이 된대 말입니다. 이런 걸 잘 예상해 가지고요. 여기다가 올인하지 말입니다. 예. 절대 실무에서 후보지 놓치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을 예상을 잘해야 됩니다. 이런 걸 예상하지. 사람들은 대도 않게 로또 복권 예상하죠. 로또 복권. 이런 예상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절대 예상이 안 돼요. 그래서 자, 로또 복권 하니까 얘가 떠오릅니다. 행운이죠. 행운이다. 항상 사람은요. 살다 보면 운이 따라야 됩니다. 시험도 운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운이란 게요. 두 가지죠. 첫 번째, 운을 바라자. 두 번째, 운을 만들자. 운은요. 바라는 겁니까? 만드는 겁니까? 둘 다요. 하나만 선택하세요. 운은 절대, 운을 바라면요. 맨날 로또 사는 거야.
절대 운은 바라는 게 아니고요. 운은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여기다가 기회를 집어넣을게요. 기회. 인생의 기회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지나가는 시내 버스만큼 많습니다. 기회는 늘린 게 기회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볼 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항상 기회는 많습니다. 그런데 기회를 바라지 마세요. 기회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한 가지 더. 합격입니다. 절대 합격을 바라지 마세요. 합격을 바라지 말고 만들어야 됩니다. 합격을 바라는 사람은요, 오늘 수업 듣고요, 집에 가서 공부를 하나도 안 해. 복습은 전혀 않고요. 계속, 강의만 듣게 되면 합격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합격을 만드는 사람들은요, 수업 듣고, 복습하고요, 안경도 만들고, 모의고사 치고, 이런 분들이 바로 합격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합격은 꼭 만들어 나갔어요. 운하니까, 로또를 예를 들었는데요, 로또. 제가 강의를 오래 하면서 딱 한 번입니다. 제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 중에서요, 로또 복권 1등 당첨된 경우를 봤거든요. 와, 정말 부럽더라고요. 조금 오래되었어요. 언젠가면요, 15회 초가심입니다. 이때는 제가 서울에서 의정부에 올라갔거든요. 의정부 쪽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의정부 쪽에 수업을 하는데 11월, 12월 입문과정입니다. 입문과정. 여기서 수업을 듣는데요. 한 이만큼 들었습니다. 듣고 있는데 그중에 60대 중반이더라고요. 나이가 63, 넷 기억납니다. 이분이 수업 들으면서 수업이 딱 끝나면요, 학생들 한 3명은 불러 모아요. 오늘 시사 같이 합시다 하면서요. 의정부 부대찌개 유명하죠. 그래서 점심 먹으면서 밥을 사줘요, 점심을요. 다음 날은요, 여기 또 서너 명 불러서 시사 같이 합시다. 또 점심을 사주는 거예요. 2달 동안요. 바깥 깨 나오겠죠. 학생들이 미안했어요. 오늘은 제가 낼게요 하니까 걷고 말리면서, 아니, 내가 내야지 마음이 편하대요. 베푸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같이 밥을 먹다 보니까 거기서 늘 시사 때 얘기를 하다 보면요, 이분이 매주 복권을 사는 거예요, 로또를요. 그런데 이 로또는 되는 사람은 뭔가 따르는가 봐요. 항상 로또 사게 되면요, 보통 번호가 4개를 맞아요. 5개도 맞고요. 번호가 따르더래요. 그러다가 오늘 1, 2주 차죠. 이때 1을 2주 삽니다. 1월 초에 고향에 내려갔어요. 전라도 정읍 쪽입니다. 거기서 복권을 하나 샀는데 사고 올라니까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됐다 이 말입니다. 금액 커요. 그때가 140 몇 억인데 3명이 공동 당첨자니까 나누기 3해도 그 당시 금액이 43억을 받았대요. 적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서 학원에 전화가 갑니다. 예. 오늘 이 시간입니다. 2주차. 7시 딱 마치고 원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 저 강의 들었던 사람인데 오늘부터 영원히 학원에 안 나오겠습니다. 라고 통보하더래요. 1등 됐잖아요.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 얘기를 원장님이 이제 알려줍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것이부터 수업이 안 돼요. 학생들이 붕 떠가지고요. 수업에도 집중 안 해요. 칠판보는 그냥 연장에다가 5, 10, 17 숫자만 쓰고요. 예. 와, 그날은 정말 수업이 안 되더라고요. 예. 애를 먹었습니다. 그 수업 끝났을 때 저도 쫓아가서 로또 복권을 5만 원씩 샀거든요. 예. 역시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러나 절대 운은요, 바라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꿈 같은 얘기고요. 운은 만들어 놔야 됩니다. 운을 바란다. 로또를 예를 들었는데요. 운을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 실한데요. 노숙자예요. 어느 외국에서요, 노숙자가 있는데요. 7년, 8년 계속 길거리 잠을 자다가 어느 순간 깨달아요. 앞으로 내 인생이 30년 남았다면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찾아간 것이 경마장입니다. 도박꾼들 많잖아요. 찾아갑니다. 그러나 노숙자니까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경마장 찾아갔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자 이제 경마 승부를 즐기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다 끝나면요. 물론 배당이 큰 사람은 막 기분 좋겠지만 대부분 다 배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표를 막권을 전부 다 버리고 갑니다. 그럼 이제 이 노숙자는요. 예, 경마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막권, 버린 막권을 다 줍는 거예요. 수북히 주어요. 주어서 저녁에 다시 꼼꼼히 살펴봅니다. 그 버린 막권 속에서는요. 2배당, 3배당, 작은 배당이 있죠. 이것들은 못 보고 버린 경우도 많거든요. 들어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기 수입으로 만든데 말입니다. 예. 또 버린 막권 계속 보관합니다. 모아놔요. 그래서 한 두어 달마다 한 번씩 경품 행사 추첨했어요. 그래서 1등 당첨은 자동차 한 대 주고 또는 대형 TV도 주고 또는 냉장고도 주고요. 막권 다 갖고 있으니까 가장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늘 당첨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 모으니까 1년 동안의 연봉이 3억에서 5억이래요. 그래서 이분은요. 운을 만들어 나갔대 말입니다. 만들어 나갔어요. 자, 여러분 합격 중요하죠. 절대 합격 바라지 마세요. 합격을 꼭 만들어 나가세요. 예. 그래서 10달 동안요. 안개노트 만들고 모의고사 시험 보고 꾸준히 하면요. 시험은 절대 문제가 없다 이 말. 절대 바라지 마세요. 예. 자, 이어서요. 미연분 볼게요. 영속성으로 인하여 토지는 밑줄 아세요.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으로 분리 밑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소유이익은요. 가격이죠. 가격. 이용이익은 임대료, 임료를 말해요. 그러면 소유이익은 가격이니까 이는 바로 소유권의 대가이다. 갖고 있으면 소멸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간, 전 기간의 대가가 돼요. 전 기간. 반면에 임대차니까요. 자, 이것은 주로 임대차 기간은 주로 1년, 2년 해서 단기간입니다. 이렇게 기간 개념은 무엇 때문에? 영속성 때문이고요. 따라서 결국 영속성 때문에 소유이익과 이용료로 분리가 되고요. 이는 다른 말로 가격과 임료로 분리가 된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특히 부동산 시장은요.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었다. 임료 때문이에요. 따라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이 된다. 그래서 지문으로 본다면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는 것은 어떤 특성 때문에? 영속성 또는 내구성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시고요. 자, 이어서 B번요. 부동산 관리의 의의를 크게 한다. 부동산 관리를 잘 하게 되면 현재 가치를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죠. 이것도 시간 개념 영속성 때문이고요. 다음 페이지 봅니다. 자, 다음에 G번이죠.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 투자 동그라미 나왔습니다. 토지는 소멸 기능이 없기 때문에 대신에 무슨 기능? 투자 기능. 그래서 투자는 무엇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투자가 강조가 돼요. 투자를 하게 되면요. 자, 이어서 밑줄입니다.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발생 밑줄. 바로 투자의 장점입니다. 그러면 소득 이득은 밑에다가 적어줄래요. 사용 수익 적어주고 사용 수익에서 생기는 이득은 소득 이득이 되고요. 자본 이득은 처분 적어주고 처분에서 생기는 이득입니다. 여기까지 영속성을 모두 보았습니다. 이어서 그리고 4번 내려가요. 개별성입니다. 자, 개별성은요. 이 세상에 똑같은 토지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대요. 사람도요. 한날 한시 태어난 쌍둥이도요. 지문은 달라요. 바로 개별성입니다. 동일한 토지가 없다는 특성입니다. 따라서 2번 파생 특징 볼까요? 파생 특징에서는요. 디귿번이 있죠. 디귿번. 일물일가 법칙을 적용을 배제시킨다. 밑줄 하시고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개별성으로 인하여
일물일가 법칙에 적용을 배제시켰는데요. 여기서 일물일가는 한문이 쉬워요. 일물일가 법칙입니다. 얘가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일물일가 해석해 볼까요? 어떤 물건? 하나의 물건에는 어떤 가격? 하나의 가격이다. 이러시면 안 돼요. 일물일가는요.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이 하면 틀립니다. 얘가 아니고요. 바로 동일하다. 동일한 물건에는 동일한 가격이 일물일가입니다. 동일한 물건, 동일한 가격입니다. 편의점 가요. 바카스 사 마십니다. 뭐죠? 동일한 바카스. 한 병이 얼마? 동일한 가격 800원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물건에는 동일한 가격으로 동산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은요. 개별성 때문에 동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동일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물가 법칙은 적용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개별성 때문에 부동산 가격 또는 감가 또는 수익입니다. 이런 것들이 개별화되고 구체화돼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주택이 있습니다. 똑같은 주택이 있어요. 같은 주택인데 가격도 똑같아요. A라는 부부가 살고요. B라는 부부가 삽니다. 똑같이 경과연수가 5년 지났습니다. 5년 지났다. 5년 뒤 가격이 같아질까요? 달라질까요?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게 뭐? 개별성. 달라지는 게. A라는 부부는요.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요. 신랑이 일찍 퇴근하면요. 저녁 맛있게 먹고요. 사이가 아주 좋고요. 청소 아주 깔끔히 잘합니다. 관리 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아마 이 가치는 올라갈 겁니다. B라는 부분은요. 문제가 많은 부분이다. 신랑이 집에 안 들어와요. 뭐 때문에 고스톱 친다고요. 돈 이래면요. 막 술에 올까올까 취해서 외박은 밥 먹듯이 합니다. 문제가 크죠. 부인도 이에 질세라. 니만 놀아. 나도 놀아 하면서요. 이때부터 춤바람 맨날 캬바레 다닙니다. 개판 5분 전이잖아요. 만났다. 맨날 던지고 그리고 막 싸우면서 계속 막 부수고 난리가 납니다. 관리가 형편없다 이 말입니다. 얘가 뭡니까? 관리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관리의 개별성입니다. 관리가 달라지니까 얘는요 집이 파손이 심해요. 감가가 크다 작다. 크지. 얘는요 감가가 적어요. 그러니까 관리가 달라지니까 감가로 달라지는 게 감가의 개별성입니다. 감가가 작잖아요. 감가가 많잖아요. 이때 감정평가사가 이 건물을 살피지 않고 똑같이 평가한다면 엉터리 평가고요. 이거 다 따져가지고 관리가 안 좋네. 감가가 크네. 하면 가격도 달라지겠지. 그래서 뭡니까? 가격이 달라지겠죠. 개별화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감가, 가격이 모두가 개별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하나하나 분석하는 것이 바로 개별 분석입니다. 따라서 개별 분석이 필요합니다. 얘는 쉬워요. 개별 분석하면 그대로 개별성이다. 단어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또 앞에서요. 지역 분석이 필요한 이유 기억 안 나세요? 세 가지. 첫 시간. 지역 분석은 1순위가 지역성, 2순위가 인접성, 3순위가 부동성. 개별 분석은 개별성 때문이고요. 자, 교재 봅니다. 개별성으로 인하여 기역번, 개개의 부동산을 구별하고 밑줄 가격, 수익, 감가 등을 개별화, 구체화시킨다. 밑줄. 따라서 니은번요. 감정평가에서 밑줄입니다. 개별 분석의 필요성 밑줄.
그리고 D급번 일물일가 법칙은 적용 배제가 되고요. 리얼번요. 개별성은요. 비교가 어려워요. 따라서 학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밑줄입니다. 원리나 이론 도출을 어렵게 한다. 밑줄. 다음에 미연번 보게 되면 감정평가에 있어서 밑줄 아세요. 표준지 선정을 어렵게 한다. 밑줄. 그럼 표준지는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말하는데요. 표준지에다가 화살표 적어줄래요? 화살표. 대표성 적어주고요. 일단의 지역을 대표하는 토지, 대표성 있는 필지의 토지가 바로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 예를 들면 네 거리가 있어요. 땅이 좋죠. 각지니까요. 긴 땅도 있고요. 토지명이 많습니다. 모두가 개별성입니다. 개별성. 그럼 여기서 일단은 지역 가운데 가장 대표하는 대표성 있는 토지가 바로 표준지가 돼요.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땅이 대표성이 있을까요? 자, 이 땅 하면요. 대표성은 아닙니다. 왜? 각지고 최고 비싼 땅이니까요. 얘는요. 대표성을 뛰어넘어요. 우월합니다. 근데 얘는 아니겠다. 이런 땅은 사령토지니까 이것도 아니고요. 이거 다 따져보니까 여기서 이 토지가 모양도 괜찮고 저 땅이 접근성도 괜찮고 얘가 바로 대표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 이게 바로 표준지가 돼요.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이 표준지 100만 원 갖고 나머지 땅이 있죠. 이 땅값 구하고 얘도 구하고요. 전부 다 땅값 전부 다 이렇게 구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빼고 나머지 모든 땅값들이 얘가 바로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따라서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에서 뭘 구한다? 개별지가를 따로 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공시지가 논리가 돼요. 따라서 개별성 때문에 대표성을 띈 표준지를 찾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개별성 때문입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부부 연계 모두 보았습니다. 설명을 최대한 상세히 드렸고요. 다음에 바로 5번 넘어가요. 인접성. 자, 인접성은요. 요거잖아요. 항상 대상 토지와 땅을 서로 인접해 있다. 모두가 뭡니까? 얘가 바로 인접성이다. 인접성. 자, 인접해 있기 때문에 2번 발생 특징 보게 되면요. 기억번. 각각의 부동산은 밑줄 아세요. 인접지와의 협동적 이용 밑줄. 인접지끼리는요. 협동적 이용이 필요하대요. 협동적 이용은요. 쉬운 말로 어울리는 이용입니다. 그러면 협동적 위에다가 개별적 X 적어주고요. 개별적 이용이 아니고 인접지와는요. 협동적 이용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자, 압구정에도 로데오 거리가 있죠. 또 건대 입구역 쪽에도 로데오 거리가 있습니다. 로데오를 하게 되면 주로 이제 10대, 20대 초반 주로 청바지 팔죠. 캐주얼 또는 이제 액세서리라든지 신발이다. 전부 다 아주 젊은 층들의 패션, 의류 또는 액세서리를 모두 취급합니다. 이게 바로 로데오 거리입니다. 로데오 거리. 어떤 이용? 어울리는 이용. 이게 바로 협동적 이용입니다. 이런 걸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개별적 이용을 하자. 어떤 사람이 이 땅은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 사람은 독특이에요. 역발상해서 여기다가 철물점을 차리자 하는 순간 쫄딱 망합니다. 아시겠어요? 이러면 안 된다. 협동적 이용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D급번요. 이미 공부했어요. 자, 인접지와의 밑줄 아세요? 외부성, 외부효과 밑줄. 첫 시간요. 외부효과 하게 되면요. 이유가 두 가지가 뭐죠? 부동성과 인접성. 맞잖아요. 인접성. 다음에 리얼번요. 감정평가에서 밑줄 아세요? 지역분석을 필요한 밑줄. 지역분석은 세 가지가 1순위가 뭐? 1순위가 지역성, 2순위가 인접성, 3순위가 부동성. 그래서 인접성도 이유가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미연번요. 밑줄 아세요? 개발리기의 사회적 환수 논리 밑줄.
개발이익 환수가 필요하대요.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이 있어요. 만약 어느 지역이 크게 개발되면요. 개발지역이면 바로 옆에 인접한 토지가 땅값 오른다 내린다. 많이 올라요. 얘가 바로 개발이익입니다. 많이 올라요. 이건 문제가 생겨요. 어떤 가장 큰 문제가요. 땅을 갖고 있는 자, 땅이 없는 자. 땅 가진 자가 일종의 불로소득입니다. 엄청난 개발이익을 얻게 되고요. 땅 없는 사람은 국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 가진 자, 갖지 못한 자야. 자, 바로 형평성 차이가 있다. 형평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평이 안 맞잖아요. 너 땅 가졌지, 불로소득 생겼지, 이거 좀 거두자. 형평성 관점에서 해서 개발이익 환수. 뭐 때문에? 인접성 때문입니다. 자, 이상으로 부부 연계에다가 인접성까지 모두 보았고요. 다음에 6번 넘어서 기타 특성. 6번 앞에다가 X 버리세요. 1년 동안 안 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연적 특성이 되겠고요. 그러면 80페이지, 다음 페이지 봅니다. 인문적 특성입니다.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말해요. 인간이 이용하니까 그게 세 가지가 뭐지? 용병가, 용도가 다양합니다. 인간이 이용하니까 합병, 분할이 가능합니다. 인간이 이용하니까 항상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병가 세 가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요.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용도의 다양성은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한 필지 토지가 있다면 이 토지는요. 주택 지을까, 상가 지을까, 공장 지을까, 학교 지을까, 뭘 지을까 용도가 다양하다.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용도가 다양하면 뭐가 생기죠? 선택의 문제.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자. 이때 선택 기준이 뭐라고 했죠? 가장 효용 가치가 큰 최사 용도, 최유 사용의 용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얘가 바로 기업분입니다. 밑줄 하세요. 최사의 강조, 근거, 밑줄.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최사의 용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요즘은 잘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디귿번요. 밑줄 하세요. 부동산의 용도 전환을 통해서 토지의 경제적 공급을 가능 밑줄. 바로 경제적 공급입니다. 경제적 공급은요, 쉬운 말로 용도적 공급입니다. 용도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얘도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얘를 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수면 매립입니다. 또는 택지 조성입니다. 이제 기억나시겠죠? 수면 매립은 토지가 증가한 것이 아니다. 기억나시죠? 다른 말로 물리적 공급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는 뭐 경제적 공급이 증가하였다. 예. 두 번째, 후보지와 이행지입니다. 둘 다 용도가 바뀌는 땅입니다. 후보지는 대분류간 용도 변경, 다음에 이행지는 소분류간 용도 변경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임지 지역이 택지지로 바뀐다. 임지가 택지로 바뀌면 후보지입니까? 이행지입니까? 후보지죠. 해서 임지가 이렇게 택지로 바뀐다. 후보지가 되고요. 다시. 자, 공업지가 주거지로 바뀌면 또 동네가 좋아지죠? 얘가 바로 이행지입니다. 이렇게 바뀌니까 자, 그것만큼 용적률 올라가고요. 또 건폐율도 늘어납니다. 공급이 늘어난다. 무슨 공급?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입니다. 세 번째요. 토지의 집약적 이용입니다. 잘 나와요. 집약적 이용하게 되면
한 필지 땅이 있는데 이 땅은요 절대로 증가 못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2층 건물 짓지 말고요. 집약적으로 시청 빌딩 짓게 되면 이만큼 공급이 늘어났다. 무슨 공급? 경제적 공급입니다. 네 번째, 토지 이용에 세분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아주 큰 땅을 갖고 있어요. 자, 이 큰 땅을 가지면서 이건 내 땅이니까 여기다가 자, 주택을 딸랑 한 채 지었다. 이러면 언밸런스예요.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이러지 말고 자, 세분화시키자. 즉 분할하자. 이렇게. 분할하게 되면요. 주택을 몇 채나 짓지? 9채나 짓더라. 공급이 늘어나죠. 바로 경제적 공급입니다. 다섯 번째. 토지 이용에 개발화입니다. 즉 부동산 개발입니다. 예를 들면요. 산지가 있어요. 산지를 개발하자. 서로 위쪽은요. 보존 산지니까 규제가 아주 심해요. 그러나 아래쪽은요. 준보존 산지예요. 이는 규제가 약하니까 얼마든지 개발할 수가 있다. 이때 개발하기 위해서는 공법상 뭘 받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공법 교수님 박종철 교수님이죠. 그분 수업 재밌게 하시죠, 그죠? 예, 공법 정리 잘 될 겁니다. 예, 탁월하신 분이에요. 자, 국토에 공부하시면서 개발행위 허가 나왔다. 이때는 눈을 부릅뜨세요. 그래서 이것만큼은요. 시험보다 더 중요한 게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은요. 확실히 듣고 확실히 내고 만드세요. 허가. 자, 건형이가 음식을 잘못 먹고 체한대요. 건형 체할적입니다. 내가 바로 개발이 허가다. 건축할 때 허가 꼭 받아야 됩니다. 토지의 형질 변경이 있죠. 반드시 허가 받아야 됩니다. 체할적, 이런 이제 토석 채취. 이것도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토지 분할입니다. 이것도 허가 받아야 되고요. 적치, 물건 쌓는 거 있잖아요. 주로 녹지지역 등에서 한 달 이상 물건을 사찰지도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건형 체할적입니다. 이렇게 허가 받아서 이제 건축합니다. 뭘 건축할까? 여기다가 공장 부지를 짓자. 양로원 만들자. 여기다가 전원주택을 짓다. 전원주택 부지입니다. 그래서 허가 받고 이것만 딱 지었다. 그러면 임야가 택지로 용도가 바뀌겠네. 얘가 뭡니까? 바로 후부지지, 후부지. 그러니까 이걸 그냥 듣지 마시고 내가 전기사 자기를 합격했다면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요. 예. 계속 여기다가 실무 빠져버리면요. 억대는 쉽게 봅니다. 실무에 써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했다 해서 얘를 개발해 산지 개발해서 이렇게 용도를 바꾸니까 분양할 적이 여기서 크게 남거든요. 이렇게 공급이 늘어났다. 이게 바로 경제적 공급입니다. 공법상 용도 변경입니다. 제가 한 4개월 전에요. 청주의 현장을 들렸습니다. 청주. 청주는 먹거리 많습니다. 이 먹거리가 뭐죠? 소주요.
이 먹거리가 돈벌거리야, 돈벌거리. 이 먹거리가 아니고. 청조는 왜 먹거리가 맞느냐? 현 정부의 가장 주된 정책이 뭡니까? 정책. 청년 실업 해결해야지. 뭐지? 일자리가 많아야 됩니다. 일자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원도 원주 들어봤죠? 원주가 기업도시. 예.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인구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땅값 엄청 올라갔잖아. 청주도 마찬가지. 가장 적극적인 도시 중에 하나가 청주였어요. 기업을 유치합니다. 아주 적극적입니다. 청주에 하이닉스가 있죠. 그 주변 보게 되면 공장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청주에 하이닉스 큰 회사가 있어요. 여기 도로 쭉 가다 보니까 요 도로 이제 외곽지입니다. 청주의 사천동. 자연 녹지 지역이에요. 약 2만 평입니다. 2만 평. 그럼 얘는요, 바로 용도 바꿔요. 실물은 뭐, 종변경. 이것을 물론 아파트 짓게 되면요. 자, 주로 지구단위계 승인 받았어요. 바로 3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종변경 되거든요. 여기다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 말입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공급이 늘어납니까? 바로 경제적 공급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례를 최대한 많이 들었습니다. 경제적 공급입니다. 그러면 요놈 꼭 기억하세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입니다. 잘 나오니까 또 반복할게요. 반복합니다. 그러면 좀 앞페이지 볼까요? 76페이지예요. 76페이지 보게 되면 부정성에서 색칠네모 토지의 경제공급은 꼭 읽으라고 했죠. 이걸 설명 다 드린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공급은요. 1번부터 6번까지 있죠. 다시 반복해서 밑줄 끌게요. 1번 밑줄 수면 매립 택지 조성 경제적 공급입니다. 2번 밑줄 후보지 이행지입니다. 또 4번 밑줄 토지 이용의 집약화, 집약적 이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하시고요. 다시 원래 페이지 봅니다. 81페이지요. 81페이지 보시면 리얼번요. 용도의 다양성은요. 창조적 이용을 가능케 하고 이행과 전환을 가능케 한다. 리얼번도 똑같이 이겁니다. 경제적 공급. 그러니까 창조적 이용은요. 요거잖아요. 바로 부동산 개발입니다. 개발하면요. 산지가 완전히 전원적으로 확 바뀌었잖아요. 용도가 창조돼 버렸지. 그래서 창조적 이용은 바로 부동산 개발을 말해요. 경제적 공급입니다. 이행과 전환 요거잖아요. 이행지와 전환지, 후보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모두가 경제적 공급입니다. 용도를 바꾸잖아요. 다음에 B번요. 부동산 결정에서 자, 밑줄입니다. 비가역성의 근거를 지시한다 밑줄. 비가역성. 이 비가역성은요. 단어가 더러 나와요. 비가역성은요. 쉬운 말로 돌이킬 수가 없다. 또 회복될 수가 없는 성질입니다. 저희 친구가요. 6개월 전쯤이에요. 가장 친한 친구인데요. 얘가요.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 암이 툭 튀어나와요. 암이요. 간암요, 간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간암이면 무조건 간 이식해야 되거든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식은 잘 안 되고 여건이 이식이 어렵대요. 그래서 이 간을 반을 잘라냈거든요. 그럼 이 간이 다 회복되려면요. 적어도 간암 환자는요. 무조건 푹 쉬어야 됩니다. 잘 먹고요. 적어도 3년, 5년 쉬어야 됩니다. 근데 이 친구는요. 생업상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거든요. 많이 걱정이 돼요. 그럼 얘는요. 회복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비가역성입니다. 어려워요. 그럼 토지는 보세요. 토지는 용도가 다양합니다. 이렇게 용도가 다양하다. 이 중에 최고의 용도를 선택하자.
최사의 용도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얘를 선택하지 않고 엉뚱한 다른 용도를 선택했다면 원래대로 돌이킬 수가 없다. 비가역성입니다. 잘못된 용도를 선택하면요. 돌이킬 수가 없는 비가역성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용도에 대한 것을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바로 2번이 있죠. 병합 분열의 가능성은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